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며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한국에 오랜 시간 살다가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상속 플랜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혼돈되시는 부분이 바로 한국의 상속법과 미국의 상속증여법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국과 미국의 증여상속법의 차이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개 헌금의 날에 저희 또 전화 인터뷰로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정말 은혜로운 시간 저희가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 다른 점, 그러니까 증여상속법에 대한 차이를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상속법에 관련된 용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직은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는 통용되진 않지만은요. 그래도 요즘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텀이 신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걸 조금 더 붙여서 생전 신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이랬을 때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상속 플래닝, 그러니까 상속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셨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또 한국하고 이제 미국하고의 차이점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가 네. 한국에서는 유언장을 만들어 놓고 상속 등기를 통해서 가족분들이 법원을 굳이 안 찾아가더라도 받아가시는 거, 상속받는 것이 굉장히 용이한 반면에 저희는 유언장을 아무리 만들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장만을 가지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의 한계치가 18만 4,500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 18만 4,500불의 한계치는 그 해당되는 자산의 fair market value, 그러니까 시장가에 맞춰져 있거든요. 네. 자,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18만 4,500불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갖고 계시다 보니 네. 아무리 실제적으로 에코리, 그러니까 순자산 밸류는 작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18만 4,500불 이상에 팔리게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해당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유동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트러스트를, 그러니까 생전 신탁을 만드셔서 네. 상속법원에 갇히지 않고 재산을 받아오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 상속법원이라는 거, 한국에도 상속법원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속법원이 따로 있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대부분 이렇게 같이 네. 가사 쪽하고, 그러니까 이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상속에 관련된 일을 같이 보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 좀 확연하게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에는 이 유류분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네. 이 유류분 소송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인정이 되지 않는다. 왜 미국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또 한국에서는 인정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클리어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한국 라이선스가 있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한국 분들하고 한국 변호사님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조금씩 리서치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알게 된 자료인데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유류분이 제 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국은 조금 더 인정이 넘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군요. 유류분이 생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재산을 형성하신 분들, 그러니까 재산을 주는 사람,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네. 피상속인이 어떻게 남겼냐에 따라서 그분이 정하신 데에 맞춰서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권리를 피상속인의 마음꼴로 상속 권한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한국에서의 유류분은 아무리 피상속인이 어떤 사람을 상속인으로부터 배제하고 싶었을지라도 유류분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처음 갖고 있었던 상속 권한이 있는 한은 네.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본래 받을 수 있는 상속 권한에서 일부, 그러니까 2분의 1까지는 받아올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누구에게 가느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속자와 상속인의 그 대상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저조차도 이거는 누구한테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자료를 맞아요. 찾아보다가 네네네네. 이게 도대체 이 패밀리 트리 같이 트리가 도대체 이 상속이 어디로 되는 걸까? 이런 참 좀 많이 혼동스러운데 이 시간 통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은 이제 트러스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정하신 대로 맞춰서 상속 권한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네. 이 말씀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친지 지인에게 상속을 주겠다. 그러면은 트러스를 통해서 제3자가 상속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언장이라든지 트러스라든지 상속 계획을 만들어 놓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었을 때 저희가 영어로 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베이 코드, 캘리포니아 프로베이 코드, 상속법 코드에 따른다면은 intestate succession에서는 망자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결혼 유무를 첫 번째로 따져봅니다. 네. 그리고 결혼 유무를 통해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공동 재산이었는지 그다음에 개인 재산이었는지를 따집니다. 만약에 망자가 남긴 재산이 공동 재산이었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남아있는 남아있는 생존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망자 피상속인의 공동 재산 지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이 네.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망자가 남긴,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그 피상속인의 개인 재산이었다. 그러니까 separate property라고 저희가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네. separate property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자녀의 수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을 때는 한 명이었을 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1대1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받아가게 되고요. 2분의 1씩. 그런데 반면에 자녀가 두 사람 이상이었을 때는 무조건 살아있는 배우자는 돌아가신 분의 개인 재산에서 3분의 1을 받고 나머지 3분의 1을 나머지 자녀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자녀가 없었다. 그러면은 배우자와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받아가게 되는 순서가 되는 거죠. 네. 이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버지가 어머니 없었을 때는 그 형제, 형제가 자매가 될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있을 경우는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다른 가족들은 가족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이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가는 건가요? 주로 대부분 그렇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상속 집행을 이제 도와드리게 됐었을 때 특히 유언 검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상속법원에서 검인 절차인 프로베이 코트를 가서 저희가 상속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상속 권한이 없으신 분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속 권한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와 자녀를 남겼다고 하게 되면은 공동재산이었을 때는 배우자가 받아가고 개인 네. 재산이었을 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받아가는 거니 그분의 누나가 나타난다든지 네. 그분의 부모님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상속권은 없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미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의 우리가 세금을 또 이렇게 세금의 그 권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그 권한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희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상속세하고 증여세에서 다른 점은요. 한국은 상속세에 대해서 그리고 증여세에 대해서 통합세액이 아니고 따로따로 공제액을 따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통합세액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증여로 쓸 수 있는 금액, 상속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이걸 같이 뭉쳐서 면제액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2023년도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분당 13.61 그러니까 1,361만 달러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살아생전에 증여로 만약에 제가 500만을 썼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자녀에게 쓰면서 면제액을 이미 500만 달러를 나라에다가 세금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 제 사후 만약에 똑같은 면제액이 남아있다라고 똑같은 면제액 상에서 제가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었었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랬을 때는
그 13.61 그러니까 1,361만 불에서 500만을 뺀 861만 달러가 상속세 면제액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통합세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면제액이 높았을 때 낮았을 때 돌아가시는 분이 어떻게 먼저 쓰셨는지, 그러니까 증여로 쓰셨는지, 그리고 얼만큼 상속세 면제액을 본래는 생각하고 계셨는지가 굉장히 관건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데 하필 돌아가신 시기가 이미 면제액이 낮았고 네. 증여로서 면제액을 많이 써버리셨다 한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남아있을 상속세 면제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 미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한국에도 좀 뭔가 재산이 좀 있고 또 미국에도 좀 재산이 있고 하지만 자녀들은 미국에 살고 이런 경우가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은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한국의 그 상속법에 의거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미국의 상속법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제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한국에서는 과세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누구를 설정하는지를 저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미국은 아무래도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권 여부, 영주권 여부, 그리고 거주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국적보다 더 따지는 것이 거주 여부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말씀 드신 예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신 분이 한국으로 거주를 하시게 됐다라는 거죠. 네. 이랬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미국의 시민권자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미국 상속법에 맞춰서만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쪽에 다 내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상속세는 아무래도 외국세 납부 공제액이라는 것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원하는 만큼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가장 안타까운 예는 어떤 게였냐면은 한국으로 그러니까 역이민 가신 분이죠. 네. 그러신 다음에 복수 국적을 획득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러고 나서 거소증을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한다. 그러시고 나서 거주하시는 분이 배우자시고 거의 미국에 들어오신 적이 없다 한다고 네.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이분은 한국 거주자입니다. 네. 그럼 한국 거주자가 되시면은 이분은 사후에 한국 정부에도 미국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모르시고 역이민 가셔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훨씬 더 이제 의료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혜택을 많이 받으시려고 가셨다가 네. 한국으로 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재산마저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게 지금 한국의 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네. 보니 역이민 가셔서 이제 재산을 한국으로 갖고 가신 것 플러스 미국에 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네. 되도록이면은 역이민 전에 아. 정리를 하셔서 한국으로 가져가실 돈을 빼고는 네. 미국 안에서 증여를 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국 분들은 상속 이런 제도에 있어서 좀 유언장에 대해서 많이 디펜드를 많이 하시잖아요. 유언장 네네. 하나 있으면은 다 끝나는 것 같이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미국에서도 유언장을 쓰면은 이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그렇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래서 한계치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18만 4,500불 미만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정한 기준치이고요. 네. 주마다 그 금액이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캘리포니아가 아무래도 물가가 가장 높은
높은 주 중에 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정한 그 한계치가 18만 4,500불이었을 때는 다른 네. 주에서는 아무래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랬을 때 어떤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망자가 남기신 재산이 18만 4,500 이상이었는데 이분이 유언장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네.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유언장을 증거 자료로 상속 법원을 가져가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유언장만 남겨놓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 더 넘어서서 생전 신탁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분이라든지 상속자들이 상속법원에 갈 일이 없는 것이 편하게 유언장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다가 나중에 상속인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네네. 지금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재산이 모든 분들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비 네네.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빚이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융자라든가 뭐 크레딧 카드라든가 갑작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고 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저희가 한국하고 조금 다른 점인데요. 네. 한국은 상속 아니면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고 또 저희가 나누는 것이 이게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공동에 대한 커뮤니티 대비였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네. 아니면은 이 사람의 개인 재산에 대한 대비였는지를 따지게 되고요. 네. 아무리 이제 재산의 성격을 따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배우자는 끝까지 간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은 아주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자녀는 그러면 부모의 채무를 떠안나요? 네. 그랬을 때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남긴 채무를 떠안지는 않지만은 부모가 남긴 상속 재산에 이미 채무가 같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남긴 부동산에 이미 모계지 융자가 남아 있었다 한다고 하면은 자녀는 모계지 융자를 갚고서 부동산의 타이틀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냥 에코디만 싹 뽑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자녀로까지는 가지는 않으나 네. 그렇지만은 자녀가 그 상속 재산을 받게 됐고 그 상속 재산에 채무가 따라왔었을 때는 네. 그때는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상속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신분에 따라 또 영주권자가 계실 수도 있고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재원일 수도 있고 또 뭐 E2 비자로 오셔가지고 계시다가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신분 대상에 따라서 상속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상속세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저희는 미국 안에 있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네. 아무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미국을 나아가 전 세계로 과세 대상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이분의 신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분의 신분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조금 더 보는 게 구체적인데요. 네. 미국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영주권자가 네. 아니면은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만 거주를 하신다든지 그런 네. 애매한 상황이었을 때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비영주권자를 저희가 예를 들게요. 비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미국에다가 부동산을 사셨습니다. 이런다고 하게 되면은 그분은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영주권자시거나 아니면은 미국 시민권자시거나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분은 세계 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간에 아니면은 세계 어느 곳에 이제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요. 네. 세계 어느 곳에 재산이 있던 간에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잠깐 동안 얘기를 했었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역이민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네. 분들이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재산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에다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게 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에셋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지라 이때는 또 한국에서 축적하신 재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다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국적은 한국 국적이지만 여기 와서 비즈니스만 하시는 분들은 한국 법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 법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라 하게 되면은요, 연세가 있으셔서. 아니면 이분이 한국 국적이지만은 영주권자인데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거주하게 되는 영주권자입니다. 이분이 그러신다고 하게 되면은 똑같이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월드와이드 에셋,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상속에서 배우자의 몫이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계기로 한국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정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배우자 위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도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은 미국이 훨씬 더 그런 점에서는 더 살아있는 생존 배우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신분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생존 배우자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상속인이라 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받게 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시민권자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분이 얼마만큼 많이 재산을 남겨놨든지 상관없이 우선은 그때는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이라고 해서 무제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은 분이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당연히 이분 사후에는 상속세 공제 면제액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셔야 되겠죠. 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선 배우자에게 가는 과정까지는 상속세가 특히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상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였을 때는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에게 상속인 배우자에게 가게 됐었을 때는 우선 상속세를 면제를 해주는 이제 그거를 보인만 하더라도 엄청난 혜택인 거죠. 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만약에 받으셨는데 하필 상속인 배우자가 영주권자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은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께서 시민권 신청을 빨리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Qualified Domestic Trust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영주권자 배우자가 어떻게 되게 되면 본래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면제 금액이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면제 금액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 배우자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자 배우자는 무제한이 아니고 그해 면제액이라는 겁니다. 네. 그해 면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피상속인이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트러스를 따로 만들어서 이걸 저희가 Qualified Domestic Trust라고 하거든요. 네. 그 트러스를 따로 만들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관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가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금액이 적어도 2밀리언 이상이 됐었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200만 불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시민권자 일반인이 되도록에 하지 않고 네. US Corporate Trustee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Professional Fiduciary라고 해가지고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맡기셔야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피듀셔리 일반분을 같이 넣으시는지 하시되 공탁금을 많이 걸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 방법은 네. 뭐 이제 옵션이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세금을 내고 마시는 건데 네. 대부분 1번, 2번을 하시지 3번을 하시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네. 네네. 세금이 어마어마하니까 또. 그렇죠. 네네. 아, 정말 지금 오늘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이 이야기들을 다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하시기 이전에 전문가와 꼭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상담을 그렇죠. 받아보시고 플랜을 짜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변호사님과 잠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고했으면 출간이 되는데요. 네네. 어떤 책인가요? 저희가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계신 변호사님들하고 많이 협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국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느낀 게 뭐냐. 한국 변호사님들은 한국법을 아시지만은 미국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네. 반대로 저희는 미국법을 잘 알지만은 한국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지침서 같은 책을 같이 씀으로써 이렇게 일반인 독자분들도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국, 미국 상속 증여에 대한 차이를 알면 답을 보인다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출간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유익한 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오늘도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상속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좀 문제들과 또 궁금증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는데 사실 이거는 아주 극소수 일부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그 책을 통해서 책 제목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시죠. 네네. 한국, 미국 그리고 상속과 증여 이제 차이를 알면 답을 보인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네. 이제 우선은 지금 저희가 완전히 컨펌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거의 그 책 이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네네. 그렇군요. 나중에 책 나오시면 또 저희가 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너무 좋죠.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한국과 미국 증여 상속법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네네네. 저희 이제 714-523-9010, 714-523-9010이 저희 메인 헤드코어 오피스 전화번호고요. 네. 213-380-9010 LA 전화번호입니다. 213-380-9010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한국과 미국 증여 상속법 차이에 대해서 혹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714-523-9010, 714-523-9010번, LA 오피스는 213-380-9010, 213-380-90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무실 위치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무실은요, 이제 러펌이 위치한 곳은 부에나파크이고요. 네. 그리고 6281 비치 볼러버드고 저희가 수인 넘버는 302호입니다. 네, LA 오피스는 어떻게 되죠? 네, LA 오피스는요, 저희가 3580 윌셔 볼러버드에 있고요. 네. 그리고 수인 넘버는 1750입니다. 네, 자세한 정보는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